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우리에겐 흔히 삼천궁녀로 인해 문란하고 부정부패의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 낙양에서 무덤이 하나 발굴됐다. 예식진 묘지명. 묘지명에는 대당 자위위 대장군이라고 적혀 있다. 자위위는 우위위와 더불어 당 왕조의 16위 중 하나다. 여기서 16위란 조정의 금위군이다. 전문적으로 황제와 조정, 그리고 수도의 안전을 도모하는 부대의 수장이다. 당나라의 황제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의 묘지명에는 백제웅천이라고 적힌 글이 있다. 여기서 백제웅천이란 백제의 웅진, 즉 오늘날의 충남 공주 출신이라는 뜻이다. 다시 그의 묘지명을 분석하면 묘지에는 예식진, 조부 좌평 예다, 부 좌평 사선이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좌평이란 당시 백제의 최고 직위였다. 조부와 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뜻한다. 즉 예식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백제의 고위 관료였던 좌평이었다. 예식진은 614년에 태어나서 672년에 사망했다고 적혀 있다. 백제가 660년에 멸망했고 좌평 집안 출신인 예식진은 672년까지 살았으니 백제 멸망의 비밀을 알고 있을 법했다. 그렇다면 예식진은 누구일까? 그는 어떻게 백제 출신임에도 당나라의 고위직이 될 수 있었을까? 신당서 소정방 열전에 보면 그 장군 예식이 의자왕과 함께 항복하였다 라고 적혀 있다. 의자왕은 660년 7월 18일 웅진성에서 항복한다. 그런데 왜 의자왕과 예식이 함께 항복했다고 적혀 있을까? 그리고 백제 멸망 당시 장군이었던 예식과 당나라 대당 자위위 대장군 예식진은 무슨 관계일까? 일단 예식과 예식진의 관계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둘은 동일 인물이다. 열전과 묘비명의 한자의 차이가 있는 건 백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한자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다시 백제 멸망 직전으로 이야기를 돌려보면 당시 의자왕은 660년 7월 14일 웅진성에서 예식 장군과 함께 방어선을 구축하고 나당 연합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의자왕은 항전을 하기 위해 수도인 사비성, 오늘날의 부여성인 이곳이 아닌 웅진성을 택했을까? 그 이유로는 수도였던 사비는 평지이고 웅진은 산에 있어 방어하기가 더 쉬웠다. 웅진성을 맡고 있는 예시 가문은 무왕 시절부터 함께해 충성도가 높았다. 웅진성 주변에는 예당 저수지 서쪽 인근 봉수산에 축조된 산성인 임존성이 있었다. 임존성에는 당시 백제의 명장인 흑치상지 장군이 있어 의자왕을 도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백제는 나당 연합군이 수도인 부여를 점거하는 동안 그 주변 일대를 오방으로 나누어 나당 연합군에 대항했었다. 그리고 만약 나당 연합군이 의자왕이 있는 웅진성을 공격하면 임존성에 있는 흑치상지가 웅진성을 도울 수 있었고 오방에 있는 지역에 군사를 동원해 나당 연합군을 사방에서 압박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있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의자왕은 웅진성을 주둔지로 삼았다. 반대편인 나당 연합군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도합 18만 명에 달하는 연합군의 식량 수급이었다. 당시 사비에 있던 식량은 전투 중에 불타버렸고 벼는 수확하려면 당시 시간으로 2달은 더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연합군이 택한 방법은 신라로부터 식량의 조달이었다. 그런데 신라에서 오는 식량은 백제의 진영성을 통과해야만 했다. 당연히 진영성에 주둔해 있던 백제군에 의해 식량 조달은 차단당했고 당나라 군사들은 식량을 보급받지 못해 점차 지쳐갔다. 이판사판으로 식량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 길을 뚫으려고 일부 군대를 출전시켰으나 백제군에게 몰살당하기만 했다. 그렇게 전세가 나당연합에서 백제로 기울어질 무렵 항전 5일째인 7월 18일 의자왕이 돌연 항복을 해버린다. 그리고 실질적인 군 지휘관이었던 예식 장군도 함께 항복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왜 갑자기 항복한 것일까? 이 의문 중 하나는 중국의 한 역사책에서 알 수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기대장 예식, 우장 의자례항, 기대장 예식 여의자항.
당시 의자왕의 항복을 서술하고 있다. 모두 의자왕이 주체가 아닌 예식 장군이 주체로 되어 있다. 보통은 중요한 사람을 주체로 쓰게 되어 있고 백제 항복 당시 의자왕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이 역사책에서는 예식 장군이 주체가 되어 있다. 그 다음 문장인 의자왕의 아들 태자융의 항복 부분을 보면 대장예식, 태자융. 당시 태자융은 의자왕의 아들이었기에 태자융이 주체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예식진의 묘비명으로 다시 가보면 가보기 전에 중국 역사에는 김일제라는 인물이 있다. 흉노 출신으로 한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며 중국 역사에선 이 민족이 공을 세우면 항상 김일제에 비유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식진의 묘지에는 무릇 김일제의 무리와도 업적을 논하고 우열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높다 라고 적혀 있다. 예식진은 이 민족의 모범인 김일제보다 더 극찬을 받았다. 또한 당나라는 개방적인 국가로 이 민족이라도 공을 세우면 대우해주고 공을 자세히 적는다. 백제 항복 후에 당나라로 건너가 큰 공을 세웠던 흑시상제의 묘지명을 보면 그가 공을 세울 때가 어느 직위에 올랐는지 자세히 적혀 있다. 그런데 예식진은 이상하게도 공적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오직 대당 자위위 대장군 예식진 묘지명이라고만 적혀 있다. 이 모든 의문의 답은 예식진이 멀쩡한 의자왕을 사로잡아 지칠 대로 지친 나당연합군에게 던져준 것이었다. 예식진의 묘지명에 공적이 적혀 있지 않았던 이유, 공적 없이 한 번의 황제를 보좌했던 대당 자위위 대장군의 자리에 올랐던 이유, 유리한 상황의 의자왕이 갑작스럽게 항복한 이유였다. 660년 7월 18일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은 주군을 배신한 예식진에 의해 항복하게 되고 약 700여 년의 찬란한 백제의 역사는 한 장수의 배신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의자왕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1300여 년이 넘도록 후대의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왔다. 배신자 예식진의 묘비명에는 당나라 황제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나타나 있다. 방승, 휴총, 은광, 르흡. 바야흐로 아름다운 총애를 입고 천자의 은혜로운 빛이 흡족히 내려지고 라고 적혀 있다. 이후 예식진은 당나라에서 대장군으로 지내며 58세의 나이에 사망했고 그의 유해는 당의 고위 관료들이 묻히던 무덤인 고엔 위안에 안장된다. 1145년 완성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보면 의자왕 하면 항상 따라다니던 삼천궁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데 후대의 무인들이 지어낸 허구였다. 지난 2000년 충남 부여에서는 봉토식이 있었다. 이 봉토식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봉토식이었다. 정확히 1340년 만에 전쟁 포로에서 자신의 고국인 백제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